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일단 요 얘기를 빼먹고 갔네. 요거 잠깐 얘기를 하고 당대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잘한다 64%, 국민의힘 17%,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은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뭐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좀 강선우를 낙마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지지율이 1~2% 빠지는 거는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강선우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해서 64%, 지금 60% 중반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망조가 난 거죠.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지금 지방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강선우 의원 사태 소식과 관련한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엇갈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임명 강행 불가피에 기울어 있던 상황에서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가 어제 오후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뒤 상황이 급변했던 겁니다. 박 후보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자신의 SNS를 통해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님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불과 17분 뒤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박찬대 교감론이 제기됐습니다.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실의 핵심 기류를 박 후보가 파악하고 이른바 총대를 맸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 후보는 대통령실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여론을 살피다 보니 대통령실과 때마침 마음이 맞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하고의 교감보다는 강선우 의원께서 사퇴 결심을 한 시점이나 내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이나 좀 마음이 합해지면서 일치가 됐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뭐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운 편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 초기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두 후보의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향후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 후보 측은 해프닝에 가깝다는 반응입니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사퇴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며 박 후보의 행보가 명심 논란으로 확대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강 의원의 사퇴 직후 양쪽 후보들이 보인 반응도 달랐는데 박 후보는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정 후보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가 당심에, 박 후보는 민심에 방점을 찍으며 상호 차별화하는 걸로 보이는데 당초 거의 동일했던 두 후보의 노선에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일단 보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먼저 타임라인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이제 똥파리들이 지금 박찬대 후보를 막 비난을 하고 까느냐고 뭐 난장판이더라고. 저도 오늘 SNS에 들어가 봤더니. 근데 이 타임라인을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박찬대 후보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찬대 후보는 오히려 지금 총대를 맨 상황이에요. 이게 대통령한테 비난이 화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조털레들이 강선우 위하는 척하면서 야 박찬대 정청래를 당대표로, 정청래는 어쨌건 강선우를 이제 감싸는 입장이었고, 박찬대 후보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어쨌건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정청래의 자기 정치라고 봐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강선우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정청래는 SNS에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강선우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중했습니다. 예, 강선우가 사퇴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박찬대 후보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안 했어. 아예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선우 후보가 사퇴하는 상황이 되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본인이 총대 메고 나가가지고 화살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정청래 후보는 지금 강선우 후보가 계속 갈지 말지,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면 되냐 이거야. 저는 그때 저도 한 말씀 드리려다가 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못 가고 갔는데, 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뭐 원내대표건 누군가 간에 공식적으로 야 강선우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대통령이 강선우가 만약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당하고 대통령실이 뭔가 삐그덕대는 그림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는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선우 팔이하려고 이 다이소정이 팔 수 있는 건 다 팔라고. 왜? 우리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강선우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또 표필리즘, 예. 표끌이 하려고 다이소에 또 강선우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정청래의 자기 정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제는 사퇴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뭔가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페이스북에 뉘앙스를 남겨요. 대통령하고 자기는 뭔가 좀 생각이 다른 것처럼 뒷맛을 남겨. 왜? 그거 표 땡겨야 되거든. 민주당 당원들은 많이 지금 아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 땡기려고 또 대통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본인이 지금도 이러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지 멋대로 하려고 할 거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당정청이 원팀으로 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속도도 적당하게 조절해야지 무조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또 빈술에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 있어. 당에서 엇박자를 내버리면. 그래서 당정대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정청래는 벌써부터 자기 정치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하고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전에 이제 타임라인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뒤에 좀 더 까고. 좋아요님, 짜왕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준이의 노 마녀사냥님도 슈퍼챗 쏴주셨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준이의 노 마녀사냥님, 정청래가 대선 때 호남 가서 낙지 잡았죠.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호남 가서 선거운동하려니까 낙지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걸 빗대서 낙지 부동을 얘기하신 건가? 준이의 노 마녀사냥님, 예리하십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한겨레 단독인데 강선우 사태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 김현지 비서관 통해 뜻을 전달했다. 이 김현지 비서관은 뭐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총무비서관 하고 있는데 총무비서관이 이제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요건 이제 뒤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한겨레 신문 취재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선우 후보자 사퇴는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대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훈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전에 이제 결단을 내렸겠죠.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의원도 뭐 친명 중에 친명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예우를 한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건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걸 최대한 강선우 의원에게 예우를 하기 위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한 배려를 대통령께서는 이제 끝까지 한 거죠. 예. 끝까지 이제 배려를 한 거다. 그냥 띡 전화 뭐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김현지 비서관에게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시경에 김현지 비서관이 강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2시를 전후해서. 그리고 30분 뒤에 그러니까 3시경이죠. 3시경에 이거 제가 시간을 좀 까먹었네.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타임라인이 좀 정확해야죠. 이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고도 지금 또 헷갈렸어요. 예. 자, 있네요. 2시 30분에 강선우 의원이, 그러니까 2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연락을 받고 30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이제 바로 입장 정리를 잘했죠. 입장 정리를 잘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게 이제 2시 30분이에요. 그리고 1시간 뒤인 3시 30분에 박찬대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박찬대 후보가 3시 30분에, 그러니까 2시에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2시 30분에 강선우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통보를 하고, 자, 요게 이제 3시예요. 3시 30분. 1시간 뒤인 3시 30분에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3시 30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1시간 정도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아마 박찬대 의원도 어떤 경로로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를 알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찬대 의원이 그걸 어디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박찬대 의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강선우 결단 요구, 박찬대, 누군가는 해야 할 말, 사퇴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동료 의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와 강선우 후보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부분에서 강 후보자와 마음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었다. 인사권자의 고민, 국민의 눈높이, 후보자 당사자의 판단, 그리고 민주당 동료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 17분 후에 나올 줄은 몰랐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갖고 있는 생각이 맞지 않았냐. 그리고 명심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걸로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명분을 삼을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 부분을 즉각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의견도 감수하고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인사 시스템에는 시간을 갖고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걸 내가 뭐 대통령실에서 들었다. 혹은 강선우 의원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절묘한 시간 타임라인이 그려졌잖아. 2시에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를 하고 2시 반에 강선우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1시간 뒤인 3시 30분에 박찬대 후보가 사퇴 요구를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리고 나서 17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우연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뭐 누군가가 박찬대 의원에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야 대표하고 송석원이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19일이죠. 7월 19일에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진숙 후보자를 사퇴를 시켰습니다. 지명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은 당의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자,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은 둘 다 사퇴하면 안 된다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알파 이진숙과 강선우를 날리고 거기에 한두 명 정도 더 날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 입장은 뭐였냐면, 원내대표의 공식적 입장은 강선우 사퇴 안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자, 당 원내대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에 총대를 매줘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에서 누군가 총대를 매줘야 당과 대통령실이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 뇌피셜이에요. 자,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그리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박찬대 후보가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청래 후보에겐 이런 부탁을 할 수조차 없죠. 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가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박찬대 후보가 총대를 메고 당이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정치적 맥락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박찬대 후보는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 당원들이 강선우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한데, 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강선우 사퇴해라 이렇게 의견이 나와버리면, 자, 이 화살이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쏟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당심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신 총알바지 안 가다, 박찬대 후보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죠. 자, 무슨 신의 한 수가 됐느냐. 지금 아까 언론 보도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푸름선님, 최평님, 동지님들, 호남에서 반전과 역풍이 분명히 옵니다. 청래는 정봉주와 같은 악수를 반드시 들 것이다. 손모가지를 걸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악수를 둘 타이밍이 왔어요. 자, 결과적으로 아까 뉴스 화면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오마이뉴스에서, 자,
김현지 강선우의 대통령 뜻 전달했다. 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이어서 자 찬대 명심 알고 움직였냐.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3시 30분에 이런 걸 올렸는데 17분 뒤에 자진 사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당 실세인 박찬대가 강선우 낙마 국면에서 낙마 국면에서 한 역할이 당내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박찬대와 정청래 의원은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강선우 거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네. 박찬대가 일찌감치 공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반면 정청래는 동지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두는 것이라며 강선우 지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 강선우의 사퇴로 박찬대의 뜻이 관철된 셈. 문제는 이것이 대표 경선에 미칠 영향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충청권과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원인이 정청래가 명파리에 성공한 건 맞아요. 출마 선언을 뭐 2주가량 먼저 하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과 정청래는 한 몸이다. 그러면서 친명 코스프레를 했어. 문조털레인데 문조털레가 문조털이 친명 코스프레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같은 최한욱TV 시청자들과 같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완전 약파네 사기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그 정도의 변별력을 못 가져요. 정청래의 과거사를 모르는 당원들도 많고 최근에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친명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정청래가 이재명 파리하면서 명파리하면서 치고 나가버리니까 박찬대와 정청래 사이에 변별력이 안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이 또 사기를 쳤잖아 거기다.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 김어준, 이동영 뭐 나름 사이즈 나오는 스피커들은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같은 편인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서 사기질을 쳐놨잖아.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박찬대 지지 채널 중에서는 동접자가 제일 많은 채널이 저예요. 근데 구독자가 18,000명도 안 돼.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접이 많이 나와봐야 뭐 한 4,000~5,000명 나와요. 많이 나와야. 그런데 김어준 채널은 김어준뿐만입니까? 이동영 채널, 매불쇼, 채우기 이런 애들은 자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차별성을 못 가졌어. 복만삼님 정청래는 표팔이 해야 되는데 부탁하면 성질 내죠. 착한 박찬대가 총대 뺀 거죠. 교회 끊으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번 사태로 여기서 이제 자 이 기사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대표 경선에 미칠 효과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하는데 강선우 거취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문조털들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야. 이거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청래나 박찬대나 원팀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생각이 다르네? 정청래는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네? 박찬대는 대통령 대신 총을 맞네? 총알을 맞네? 야 이거 김어준이 뻥친 거 아니야? 최욱이가 사기친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자 갈라치기의 순간이 모멘트가 온 겁니다.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 온 거예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 온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 정청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표만 된다라면은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대통령과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고 대통령을 위해서
방패막이 되고 우산이 되는 사람은 박찬대다라는 걸 저 관여층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거야. 다르네 두 사람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바로 이 진실의 순간이 있었어요. 갈라치기의 순간, 갈라지는 순간. 자,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봉주도 명팔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명팔이 기자회견으로 망하긴 했지만은 뭐 이재명 당대표를 뭐 팔아가지고 최고위원 경선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한순간에 정봉주가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그 모멘트가 옵니다. 윤영준님, 대통령 출입기자단에 뉴스공장, 장윤선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선정되었다네요. 문빠 족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런지요? 이상호 기자는 아니에요. 다 그것도 우리 또 친명만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건 뭐 저건 사이즈 보고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의 순간을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우리 승리의 추억을 다시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위해서 그때 뉴스 영상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에 그쳤던 김민석 후보. 반면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20% 넘게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죠. 이날 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팅! 김민석 의원님 화이팅! 근데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어 이 후보 차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실 김민석 후보가 자신의 당대표 선거를 총괄하고 있다고도 공개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대표 선거를 어쨌든 실제 총괄하고 계시고 그것도 크게 알려졌을 테고 사선 의원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본적 전략이나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 최고시니까 그것도 대중들, 당원 대중들은 정확하게는 못해도 알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이후 진행된 2주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는 20% 넘게 득표하며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10개 지역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봉주 후보를 김민석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원에 나서면서 순위가 급변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저렇게 표가 안 나오냐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확산되면서 관심과 주목도가 또 그런 어떤 응원의 분위기가 생긴 것이 뭐 명확한 배경의 하나라는 점이 있고요. 그걸 뭐 부인할 필요는 없죠. 그건 뭐 일단은 관심을 모으는 기점이 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배경이 된 것도 맞고. 김민석 후보도 이 후보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권리당원 수가 많은 수도권과 호남 경선이 남은 만큼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희망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뭐 쉬운 선거였죠. 그때도 정봉주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는 이제 4위에 뒤쳐져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치 실수로 영상이 찍힌 것처럼 근데 김민석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이제 영상이 찍힌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카메라 쪽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님. 지금은 이제 지난 일이니까 제가 지금 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카메라 쪽을 이렇게 슬쩍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김민석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또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이제 그 경선할 때 차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요. 그 얘기를 꺼내서 일부러 꺼낸 거죠. 예? 꺼내가지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거기다 붙여요. 아, 저기 우리 김민석 의원이 내 선거 총괄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김민석이야. 이거는 이제 확실히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이 나간 이후에 판이 뒤집혔어요. 바로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호남 수도권에 와서 이게 뒤집혀집니다. 판이 뒤집혀요. 그래서 결국은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김민석 수석 최고가 계엄을 예언하고 그걸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총리가 돼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저 짧은 영상 하나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시면은 한마디만 하면 돼. 아유, 우리 찬대 더운 데서 고생 많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시니까 당무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 예? 당무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강선우 사태 상황을 놓고 뭐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소설을 쓰고 있어.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지금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김민석 총리라도 좀 해주면 좋아. 근데 김민석 총리도 못하지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박찬대 자전거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인데,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뿐인데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우리 찬대가 이제는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겠지. 엉아가 안 잡아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전거 타고 너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박찬대 후보가. 예? 이게 충청권, 영남권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비틀비틀 거리잖아 지금. 아직은 혼자 자전거를 탈 때가 아니구나 우리 찬대가. 우리 찬대 많이 컸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엉아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대통령님께서 별일 아니고 자전거 좀 잡아준 거예요. 자전거. 찬대 자전거를 좀 잡아준 거야. 응?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왜들 난립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딱 바로 잡고 박찬대 후보가 저는 이번 주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뭐냐면은 저도 약간 그 좀 화를 냈는데 그 박찬대 캠프가 이게 너무 물렀다. 정청래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어. 그 ARS 투표는 그나마 조정이 되긴 했는데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이게 선거 연기가 된 거냐. 결국 정청래가 하자는 대로 원샷, 예? 원샷 경선을 일주일 뒤에 한 골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정청래에게 매우 유리한 판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박찬대 캠프에서는 왜 이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냐. 좀 안타깝다 제가. 박찬대 후보가 아직은 약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화위복이 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대는 알고 있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박찬대 후보를 막 깠던 거지. 그러니까 주말에 이미 이게 교감이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충 보니까 교감이 있었던 거야. 강선우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진수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해 복구 문제도 그렇고 다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거 일정을 다 뒤로 밀어버렸어. 그죠? 이게 시간 전체를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자전거를 밀어드릴 건데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서 자 강선우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박찬대 후보가 SNS에 이제 딱 써야 되잖아요. 예? 써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호남 선거가 원래는 어제부터 진행이 됐어야지. 어제부터 호남 투표가 진행이 됐으면은 이 자전거 효과가 이재명의 이 자전거 효과가 투표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 원래 일정대로 그냥 갔으면은 어제부터 이제 호남권 투표를 하고 오늘은 이제 경기 투표를 해요. 어제 호남, 오늘 경기, 뭐 내일 경기인가? 일정이 이렇게 가죠.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밀어줘도 박찬대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정청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예, 정청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로 이걸 밀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는 좋다고. 예, 지금 이 큰 그림을 모르고 정청래는 좋다고. 야, 내 말대로 지금 원샷 경선 됐네. 그러고 되게 좋아했을 거야. 예? 어제까지 기분이 대단히 좋았겠지 정청래가. 아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원샷 경선으로 간 거 아니야. 8월 2일 날 다 몰아서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거 일정을 아예 미루는 게 아니라 자, 강선우 사퇴 발표한 뒤로 투표 일정을 조정을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로 일주일 미뤄버렸어. 이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은 이재명 효과를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지금. 박찬대 후보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당원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기 정치하는 정청래를 밀 것인가? 이재명의 우산, 이재명의 동지, 박찬대를 밀 것인가? 그래서 그 원샷 경선 합의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뭐 평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결과론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뭐 그 깊이 있는 속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박찬대 후보가 이게 너무 물러가지고 사람만 좋아가지고 이거 착한데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막 이번 주 초에 막 열냈어. 막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이거 이렇게 갖고 이게 무슨 선거를 하자는 거냐.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박찬대 후보는 착하기만 하냐. 이거 정청래 능구랭이한테 다 당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저 막 그래 연락 깠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큰 뜻이 있었던 거야. 큰 뜻이. 이렇게 판이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재명의 빅픽처를 박찬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정청래는 완전 당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당한 거야 이게. 와, 이게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은 아까 제가 영상 지난번 그 당원대회 때 영상을 보여드렸잖아. 아, 김민석은 왜 표가 안 나왔어?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는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마 이제. 안 해도 돼. 아,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그랬구나. 이 머리가 짧으니 제가 뭘 한다고. 이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왜 그 박찬대 후보는 왜 또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그러냐. 나는 네거티브를 계속 하겠다. 제가 또 이거 지랄을 했잖아요. 아름이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네. 이제 네거티브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쟤네들은 이제 네거티브 하려고 난리가 날 거고 우리는 네거티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야, 정청래 아들이 성추행했다. 정청래는 수박이다.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명심은 박찬대다. 이거 정청래 봐라. 자기 정치하지 않냐. 요걸로 가면 되는 거야. 이제 네거티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큰 게 한 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박찬대 지지자 여러분들 너무 그지? 팔랑귀 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와 이재명 대통령만 믿어라. 한 방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화요일 날 했잖아. 화요일 날. 그죠? 그 페이스북에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 정청래와 우리는 동지입니다. 정청래가 수박이면 저도 수박입니다. 이거는 전 너무 오버하네. 뭐 네거티브 안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판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왜 똥파리들 안 오네? 왜 안 와 진짜 똥파리들? 판 깔아주면 안 와 이것들은. 오늘 차단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제가 오늘 얘네들 뚜껑 열리게 하려고 똥파리들 좀 많이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꼭 가만히 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진짜 격조 높은 평론을 니들이 들어야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진짜 똥파리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약 올려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왜 안 와 씨발 똥파리들아. 좀 와. 여기 와서 네거티브 좀 해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제부터 난리가 났어. 왜? 지들이 봐도 이거는 딱 정봉주 시즌2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손을 딱 들어줬는데 야, 이거 정청래는 별거 아니구나. 정청래는 친명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갈라치기를 확실히 해준 거예요. 완전히 갈라쳐준 거야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것도 오늘 불안해가지고 낙지부동 한 번 더 때려주고 제가 볼 때 한 번 더 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한 번 더 와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한 번 더 올 것 같아. 제 느낌적 느낌이. 아, 이 정도까지 대통령께서 정청래를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한 번 더 와야 돼, 이거 지금. 에? 자, 이게 벌써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쫙 깔리는 거야. 저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언론들이 정청래와 박찬대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한국일보 이런 데서 이제 다 갈라쳐 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진짜 김어준이랑 100대1로 혼자 싸우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싸워봐야 티도 안 나고, 맨날 그냥 뭐 똥파리 소리나 듣고 저거 모자란 놈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조중동이 제 뒤에 있어요. 조중동이. 레거시 미디어가 다 우리 편이 됐어. 이제 제대로 갈라쳐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일보 파이팅. 지금 조선일보도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 예?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이 대통령과 한 몸 되겠다. 박찬대와 찐명 격돌.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건 예. 아, 이거 제 기사를 잘못 가져왔네요. 예. 요 기사인데, 요 기사. 예. 자, 이거 벌써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디지털 타임즈. 예? 디지털 타임즈에 나왔잖아. 이거 뒤진 거야 이제. 강선우 사태 명심은 박찬대. 당권 구도 흔들릴까? 예? 명심은 박찬대. 요거 최한욱 TV 썸네일에서나 보던 것이 이제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는 김어준이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내 뒤에 조중동 있다. 예? 최한욱 뒤에 조중동 있다. 예. 제가 그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지. 한 방에 지금 판을 뒤집은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판이 뒤집혀진 거야 지금. 한 방에 뒤집어졌어. 끝났습니다 이제. 예. 당권 구도 흔들릴까? 예. 이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정청래는 안 된다. 예. 사실 웬만하면은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일들이 없어야지. 오해를 받을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와,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지금. 예? 이거 아까 언론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동지란. 이게 이제 정청래가 어제 강선우 의원 사퇴한 뒤에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게. 이거부터가 저는 자기 정치라는 거예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에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모두를 위로합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그 대신 지금 박찬대 후보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동지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지를 내친 사람이야 이재명은? 이런 걸 쓰면 됩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런 글을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청래 후보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동지를 버린 사람이네?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조털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가는 이제 욕을 처먹게 생겼으니까요. 밀리언정님,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최평님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 욕먹으니까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은, 정청래가 저렇게 말함으로써 박찬대 의원이 마치 동지를 버린 사람처럼 돼버렸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에 대한 공격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저 문조털레들이 죄다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 저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강선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강선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버리자,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그리고 다치게 한 사람 보세요. 강선우도 다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 누가 다치게 한 거예요?
강선우 의원과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이라고를 위로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논란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합니다. 강선우를 다치게 하고 당원들을 다치게 하고 지지자들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들이 이 당원들을 다치게 했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한테 그 문저털들이 몰려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 정도로 생각이 짧습니까? 가만히나 있든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 중요한 집권 첫해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자, 오늘 여론조사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녹록진 않아요, 지금. 예. 요거는 이제 그 강선우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예, 이수연님, 정청래 말은 진심이 없고 오직 인기영합, 자기본의 하나만한 말뿐이에요. 화려한 말잔치뿐. 정청래의 말에는 민주주의는 없고 포퓰리즘과 이기심만 있습니다. 그냥 자기 정치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게 좀 이 정도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차이가 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추세가 좁혀지는 추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더 벌어지는 추세로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박찬대 후보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론조사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판 뒤집어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을 했어요. 판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자신감 가지시고 자 앞으로 8일 남았나요?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김민석 의원이 뒤집히는 거 우리가 봤잖아. 그리고 저는 몇 방 더 있다고 봐요. 제 예상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뭔가 좁혀지지 않는다라면은 몇 방 더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박찬대가 무조건 이기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짜 열흘 동안 내가 바로 박찬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그 쓸데없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제 끝났다. 어차피 지금 깜깜이야. 아무도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아무도 서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밀어줘서 박찬대가 1위로 치고 나갔다. 오늘부터 판 뒤집혔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은 박찬대다.